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 공개 방송을 했죠. 그래서 그 낮에 공개 방송하면서 시험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그때 이제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뭐 지수 얘기부터 잠깐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얘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녁 방송 주제는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이제 올라올 때 이거를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뭐, 올라왔으니까 뭐 잘 되겠지. 물론 잘 되셔야 되겠지만,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이거를 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하는지 이제 그런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서 보니까 철강주들이 급등을 했죠. 시간에서.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가 이제 요것 때문에 철강주들이 움직였네요. 그죠? 이쪽 관련주들 꽤 움직이겠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아침에 그런 거 대비해서 우리 현들한테 종목을 하나 더 추천을 해놨는데 잘 되겠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좀 붉어질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그죠?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럼 일단은 좀 보죠. 일단 오늘 이제 잠깐만요. 일단 지수는 이제 마감이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뭐 크게 빠진 거 없이 그냥 보합해서 끝났고요. 아래 꼬리를 좀 달아놨으니까 뭐 괜찮게 네,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1%에 끝났죠. 요거는 21선 제가 건드리면서 끝났는데 요거는 이제 뭐 코스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코스닥 쪽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4위까지죠. 네. 얘네들이 오늘 좀 많이 아팠어요. 표현을 이렇게 볼게요. 오늘 좀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 여기 코스피 쪽은 그냥 뭐 오른 것도 있고 좀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균형을 좀 맞췄는데 코스닥 쪽은 네. 뒤에 것들은 좀 괜찮은데 여기 앞에 4개 우두머리죠. 전교 1등부터 4등까지 좀 많이 아팠어요. 마이너스 3%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가총액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뭐 빠져버리면은 그죠? 힘 못 쓰죠. 얘네들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이 20조 원, 그 다음에 HLB가 12조, 여기 보이시죠? 에코프로도 12조, 알테오제는 8조 7천억 원. 그러니까 그 밑에는 보시면 뭐 많아야 5조, 4조, 3조, 2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 얘네들이 앞에 선두가 빠져버리니까 뒤에 저 지수를 끌어내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네, 그렇죠? 이 밑에 또 저기 우리 그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2차전지 밑에 쭈루룩, 그다음에 HLB도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더 있으니까 같이 그냥 우르르 이제.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빠진 거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오랜만에 엔비디아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미국의 엔비디아를 보면 그죠? 왜냐면 엔비디아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4월달에 지수가 미국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좀 빠졌잖아요. 미국이 이제 뭐 금리 인상한다 이런 이제 헛소문이 막 돌았으니까 그죠? 4월달에 나스닥 지수가 이제 이렇게 훅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왔으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지 이때 막 쏟아져 내려올 때는 사람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나스닥 지수가 재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 작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6개월 동안 정말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작년 11월부터 11, 12, 올해 1, 2, 3, 4 근데 이제 거의 안 쉬고 올라온 것 같잖아요. 막 올라오다가 엔비디아가 하루에 10%씩 폭락하면서 낮아빠지고 근데 나스닥이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드디어 나스닥이 큰 조정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끝났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끝났다. 네. 우리도 죽었다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했죠, 그죠? 근데 이제 항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이렇게 이제 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때 되게 힘들어했죠. 그런데 이게 V자로 반등이 나왔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은 일단 이제 과매도로 봐야죠. 근데 이때 이거를 주도했던 게 누구예요?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주범이니까 엔비디아를 보죠. 엔비디아를 보면은 그때 M7 종목들 상태가 다 안 좋아요. 상태가. 근데 엔비디아가 그때 여기 4월 달에 훅 빠졌던 게 여기잖아요. 4월 중순이에요. 이건 중순 때 확 끌어내렸거든요. 공포 분위기 뭐 최고였죠. 그죠? 네. 근데 엔비디아가 다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힘이 없는 종목이면 여기서 맞고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가 떨어지는 자리인데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양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양봉 나오더니 뭐하고 있냐면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0달러 전후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조정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돌면은 횡보 조정이고 떨어지면은 이제 가격 조정인데 나 가격 조정 받기 싫어.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조정 나 그런 조정 받지 않아. 받고 싶지 않아. 일단 버티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버티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옆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도 뭐 그런 거죠. 나 지금 당장 가격 당장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지금 당장은 가격 조정 받기 싫어. 응? 내버려둬. 나 조정 받기 싫어. 나 이러고 있을 거야. 비유를 들어드린 겁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다 필요 없고, 그죠? 네. 자 이제 그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도 약간 옆으로 돌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똑같죠. V자로 지금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살짝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코스닥을 접목시켜 놓고, 코스닥은 왜 저래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2차전지 때문에. 네. 요즘 2차전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와중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누구예요? 대형주 쪽에 올라온 거는 전선이 아니고, 전선은 저기 소형주에서 올라왔고, 전선 저기 조선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계속 순환매가 돕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전기전자 살 때도 있고, 운송장비 그쪽을 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융업종을 살 때도 있고, 화학을 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계속 순매순 들어와 있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시황 얘기는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조금 샀어요. 근데 조금 샀죠. 200억 순매수. 기간은 169억 순매수. 시간대별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는 외국인인데 재밌죠. 아침에 이제 팔면서 시작을 해요. 마이너스로 순매도를 시작했다가 10시 넘어서 좀 사다가 장중에 팔다가 막판에 다시 샀어요. 왜 그 염소나 뭐 소가 이렇게 먹을 때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먹었다가 뱉었다 다시 먹고, 그죠? 네. 무슨 되새김질 하듯이 이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나 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죠? 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 되게 많이 들어올 때는 전기전자를 많이 살 때고, 오늘은 전기전자는 조금 샀고요. 그래서 장중에 팔다가 산 걸걸요, 그죠? 네. 끝에 와서 운수장비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조선주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그 조선업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굉장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기술력이 굉장히 후지고 미국은 굉장히 기술력이 높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해군이, 미군 해군력이 세계 최강인데 지금은 그게 많이 떨어졌답니다. 왜냐하면 배를 많이 못 만든대요. 무슨 법이 있던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요. 배를 많이 만들 수가 없대요. 네.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든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군함들을 동맹국인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에서 지금 그거를 수주 받아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전 세계 1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중국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뭐 화물선이라든가 유조선, 그 다음에 뭐
해양 플랜트 이런 것도 우리나라 잘 만들죠. 특히 초대형 LNG선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나중에 미군 군함까지 많이 만들게 되면은, 그죠? 우리 그러면 좋죠. 네? 우리나라도 좋죠. 우리 물건 살 때, 이게 대기업 제품은 아니지만, 어디 서울 그 유명한 백화점에서 입점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잖아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에서 판다고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품질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 얘기만으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을 저희가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조선업체들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군함을 팔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뤄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자기네 배들도 지금 정비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시설이 부족하답니다.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동맹을 이상한 쪽으로 가지만 않으면 잘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조선업종은 현재 그 일감 수주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나중에 이제 군함, 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시황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저기 됐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뭡니까, 요거. 원자재 있죠, 원자재. 여기 보시면 원자재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원자재 동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구리 가격 막 오른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도 막 급등하고 그랬죠, 그죠? 구리. 네.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을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기에 딱 적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광물을 좋아하면은 광물 쪽, 일단 난 농산물 쪽이 좋다 그러면 그쪽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좀 해보시면은 수익률이 괜찮을 거예요. 자꾸 농산물 관련주나 아니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죠? 해운주도 막 지나가다 얘기하고 막 그러죠. 네. 왜 그러겠어요? 그쪽이 돈이 되니까, 응? 네. 그쪽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모든 업종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농업 관련주 얘기하다가 갑자기 반도체 얘기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수많은 업종을 얘기해드리진 않아요. 네. 전문가가 자기의 지식을 뽐내기에는 그거만 한 게 없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이제 많은 걸 얘기하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특정 업종 이제 괜찮은 거 있으면 그쪽을 자꾸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눈치라도 좀 채시라고. 네. 요즘에는 이제 농업 관련주라든가 원자재 관련주를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요즘에 이제 외국인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매집하고 있는 그 업종이 있죠. 잘 보시면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원자재를 생산하거나 그 원자재를 가공하거나 원자재를 실어나르거나 그런 업종들입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원자재. 그거라니까요. 네.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얘기지 인플레이션이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러면서 우리가 참 많이 고통받았는데 거기서 수익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1년, 2년, 3년, 4년 그래도 계속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계속 올라갈걸요? 올해 짜장면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예요? 그냥 7,000원이라고 할까요? 한 그릇에? 7,000원? 가게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 대충 7,000원이라고 하면 그게 3년 뒤에 5년 뒤에도 7,000원일 리가 없잖아요. 떨어지진 않겠죠.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수혜주가 있거든요. 맨날 인플레이션 얘기 나와서 이제 런던머리가 날 정도로 힘들어 하셨던 건 맞는데 그래도 그 안에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그런 기업들을 잘 보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그 앞에서 그걸 누가 하느냐? 외국인들이 막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음에도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대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에 이제 이게 오늘까지 하면은 낙폭과대 관련된 얘기를 3일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도 했었고 금요일 날도 했고 오늘도 하는 건데 왜 자꾸 낙폭과대 얘기를 하느냐? 최근에 폭락 나온 건 없거든요. 그죠? 최근에 4월달에 지수가 좀 빠져도 중소형주들은 4월달에 별로 안 빠졌어요. 더 떨어질 것도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왜 최근에 급락 나온 게 없는데 왜 낙폭과대 얘기를 하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 한다고 난리지겼거든요. 2022년 5월달에 빅스텝이라는 걸 했어요. 미 연준이 한꺼번에 0.5% 금리 인상하는 거. 그 짓을 거의 안 하던 건데 미 연준 의장이 지금 그때부터 신나가지고 막 그거 짓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종목들이 올라올 때 그냥 오랫동안 진짜 무슨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식물인간이죠. 식물인간. 식물인간처럼 나가 떨어져 있던 주식이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쭉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볼까요? 이건 KM이라는 종목인데 KM이라는 종목은 보통 이거는 이제 저걸로 많이 분류가 되죠. 그 마스크 그죠? 그런 건데요. 자 보세요. 2022년도가 여기에요. 근데 얘는 2020년이 고점이죠. 마스크 테마 주니까 당연히 코로나 한참 이제 팬데믹 심각할 때 그때 여기 고점이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5년째 떨어지고 있는 거죠. 2020년 포함해서 5년째. 이런 게 낙폭과대 주죠. 그죠? 이런 종목들 많거든. 그죠? 어디 한두 개인가요? 삼지전자 이런 친구들도 낙폭과대잖아요.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뭐 그래도 보면 낙폭과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네. 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이제 오랫동안 거래도 없고 오랜 세월 힘들게 했던 그 종목들이 이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 희망 하나 붙들고서 손절 안 하고 이제 버텨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 누구보다 그거를 잘 처리를 해야죠. 여기서 처리한다는 거는 본전에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수익을 조금 보급할 수도 있는 거고 수익을 아주 많이 보급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겠으면은 약간 손실이긴 하지만 큰 손실이 아니라 약간 손실일 때 그때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익 실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처리한다는 표현을 쓸게요. 낙폭과대주가 올라올 때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멍 때리고 있으면 요즘에 제가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낙폭과대가 올라올 때는 첫 번째 써드릴게요. 이게 목적이 있어야죠. 무슨 목적이냐면 항상 그거예요. 단기냐? 이거를 단기 관점에서 볼 거냐? 단기냐? 아니면 스윙이냐? 아니면 중장기냐? 아니면 내가 이걸 물타기 하려고 최근에 산 거냐? 등등등. 그죠? 이게 이제 먼저 정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정해야 된다. 이해가세요? 아니면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올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가가 올라올 때 그때 생각하면 늦어요. 늦는다고. 올라오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올라올 때 이제 그때 왜 올라오는지가 또 틀리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맞춰서 약간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M은 좀 이따 얘기하고 우리 방에서 실제로 했던 게 제로투세븐이거든요. 제로투세븐을 저희 방에서 매매한 적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언제 샀냐면 자,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삽니다. 왜 샀을까요? 이게 제로부터 얘기해드리면 저출산 관련주니까 여기서 산 거예요. 저출산 관련주라서 샀는데 자, 처음부터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추천할 때 이제 대충 목표가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방에 이제 회원으로 또 들어오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목표가를 먼저 얘기해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 그렇게 드리냐고요? 네. 그거를 이제 회원 중에 회원들이 좋은 회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제 삐딱한 회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목표가를 미리 알려주면요,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얘기를 안 해줍니다. 네. 실제로 목표가 알려달라고 막 때를 쓰는 분들은 없어요. 네. 수익만 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가 추천할 때나 이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네. 근데 이게 4월 25일에 추천을 했는데 그냥 저출산으로 저출산 관련주로 추천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다 때려버립니다. 물론 한 번 더 추천했어요. 5월 2일날. 그러니까 이날 아침에도 추천했었고. 추천 2번 나갔는데 한 번, 2번. 그리고 여기서 다 팔아버려요.
왜 그랬냐 이거죠. 처음부터 계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장기로 오래 들고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중장기로. 왜냐면 바닥이죠. 이 정도는 바닥이에요.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그죠? 네,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정도는 바닥 아닙니까? 수익이 이제 한 15% 20% 났을 때 바로 잘라버린 거예요. 너무 싸게 판 거 아닌가요? 그냥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싫은 거죠. 왜 싫었냐? 왜 싫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단기냐 물타기였냐 스윙이냐 중장기냐 이건데 난 이거를 단기나 스윙으로만 할 생각이었어요. 단기나 스윙으로. 그러면 단기나 스윙으로 올라올 때는 제가 전문가마다 다 틀린데 저는 20% 이하에서 팔았다 그러면은 단기로 봐요. 물론 기간도 중요한데 사실은 단기의 스윙 중기를 가를 때는 기간이 아니고 수익률을 갖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 수익을 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근데 보통 개인들 거꾸로 물어보죠. 이거 얼마나 가지고 가야 돼요? 며칠이나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수익률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수익률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자꾸 하는데 단기로는 보통 10에서 20%는 잘 움직여요. 단기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뚫고 나가면 이제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그죠? 근데 한꺼번에 못 뚫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 그래요. 그런 경우도 많으실걸요? 10% 정도 수익 났는데 좀 더 갈까 싶어 냅뒀더니 다 끌려내리는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단기로 거기서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뭐예요? 재료가 부족했거나 매물대에 걸렸거나 그러니까 거래가 별로 없거나 수급이 좀 약하거나 뭐 그래서 아니면 지수가 투표가 나와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단기로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10% 정도 수익 나면은 일단은 절반 날리면서 가는 게 좋아요. 네. 어쨌든 올해가 들고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가 나왔네요. 나오니까 낼름 팔아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 매물대가 있죠. 그래 이제 매물대라는 게 가격 범위인지 알아요. 밴드.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 이제 힘이 약하면 여기, 힘이 조금 더 있으면 여기, 힘이 아주 좋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대충 여기쯤 왔을 때 그냥 커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1, 2%더 먹으려고 시간 끌다가 다 날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쯤에서 그냥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명확하죠? 단기나 스윙으로만 하려고 했었고 이 정도에서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오고 거래가 있죠? 거래가 있다는 얘기는 그때 재료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기사가 나오거나 무슨 이제 뭐가 있었으니까 뽑았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는 왜 단기로 끊어내려고 했냐면 약폭과대가 너무 심했죠. 그죠? 거래는 없지만 쭉 빠졌잖아요. 여기에서는 아무리 센 호재가 나와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살짝 올라왔다 다시 떨어져요. 거의 그래. 살짝 들었다 또 떨어져요. 이게 이제 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챙겨버린 거예요. 돈이 아주 많고, 그죠? 날마다 그냥 상한가 나오고, 보유 종목이 매일 상한가 나오고 그러면 뭐하러 이런 걸 팔겠어요. 냅두지. 그죠? 귀찮게. 냅두죠. 근데 지금은 상한가 구경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착같이 챙겨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당분간은 짧게 해라. 요 얘기입니다. 3% 5%짜리 그런 초단타가 아니고 이 정도 그냥 적당히 챙겨가면서 하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단기냐 스윙이냐 이런 걸 정해놓고 올라올 때 매물대를 확인하는데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때마다 매물대가 달라요. 다르다고. 그리고 매물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단기로 보는 매물대하고 스윙 중장기로 보는 매물대는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이게 왜 올라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매물대를 뚫든지 아니면 매물대 근처만 가다가 꼬꾸라질지 알 수 있겠죠.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해가 있으죠?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게
나눠서 들어오냐, 한꺼번에 이제 밀면서 들어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만약에 이제 개별주 좋아하시니까, 개별주 좋아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거래가 실려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시중팔고 테마주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테마주가 별거 아니에요. 어떤 이슈에 딱 쌓여서 급등을 하면 이게 테마주입니다. 응?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건으로 따지면 여기 이마트 가면은 노브랜드 막 그래, 노브랜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싸게 팔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상표를 안 붙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상표 붙이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표를 안 붙어서 가면 그냥 가는 거고, 상표를 붙여서 가면은 그게 테마주인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게 어떤 테마주가 올라갈 때는 반드시 하나를 더 확인하셔야 돼요. 얘 서열을 확인하셔야죠. 서열이 뭐죠? 서열? 얘가 대장이냐, 부대장이냐, 중간이냐, 쫄병이냐,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대장이면 상한가 한두 개 뽑으면서 무섭게 가겠죠? 걔는 너무 빨리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대장인데. 분할 매도를 하되 좀 천천히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슈가 왜 올라오는지 아까 재료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재료가 계속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짜리인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서열을 확인하셔야 돼요. 테마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얘가 어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무슨 계약을 했다든지 무슨 사장님이 갑자기 막 무상증자를 해준다든지 그럼 얘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서열 같은 게 없죠. 얘 단독 호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로투세븐처럼 뭐 테마주다 그러면 서열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옛날에는 한번 테마주의 서열이 정해지면 1년, 2년이 지나도 안 바뀌었는데 요즘에 맨날 바뀌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안철수 씨 테마주 중에 안랩이 1년 넘게 계속 2년 동안 대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10배 정도 올라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때 가서 대장을 바꾸더라고요. 한 번 대장은 계속 대장이었거든요. 1년, 2년 이상을.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로투세븐만 해도 1월 달에 올라간 걸로만 봐서는 대장이 아닙니다. 그때 아가방이 대장이었거든. 상한가 나오고 쭉. 그때 우리가 여기서 다 팔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좀 세게 올라온 거는 제로투세븐이었어. 상대적으로. 그때마다 바뀐다. 이거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태양금속 이제 지금부터 종목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태양금속 이거 이제 한동훈 테마주죠.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한동훈 씨 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1800원까지 갔던 게 2400원까지 왔으니까 대충 30% 정도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뭐 여기서 모험심이 좀 있는 분들이 여기서 샀을 수도 있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원들이나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이거 물어보잖아요. 저 이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반드시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왜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그 사람이 왜 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목적이 뭐냐? 단기냐, 수익이냐, 중기냐, 장기냐, 중장기냐, 아니면 물타기냐, 아니면 진짜 투자하려고 들어온 거냐? 그걸 먼저 물어보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물어보고서 예 어디에서 파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갖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약에 이제 그냥 단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꿈에 한동안 못 뵀던 할머니 조상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야 한동훈이 그러니까 뭐 그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180석으로 이긴단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꿈을 꿨어요.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가 나와서 민주당이 크게 지고 국민의힘이 180석으로 이긴다고 소설을 쓰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머니 감사해요. 그래서 몰빵을 때렸어요. 몰빵하지 말고 반빵, 그죠? 반만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제 난리가 났죠. 선거 여론은 정반대예요, 그죠?
돌아가신 할머니를 뭐 어떻게 하지 저기 화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다가 여기서 물타기를 했다고 칩시다. 물타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가 만약에 이거 물타기를 시켰다고 하면 만약에 저 같으면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끊어드립니다. 왜? 여기는 2,000원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2,300원, 2,400원 15%에서 20% 수익이죠. 그럼 여기서 카트 시켜버립니다. 물타기 한 것만. 왜 그러겠어요? 이론은 간단해요. 내려오면 한 번 더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올라가죠? 이게 팔아버리면 되잖아. 얼마나 간단해요. 잘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개미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제 좀만 더 하면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비싸게 팔고요, 얘는 얘대로 비싸게 팔려고 하다가 그대로 끌려 내려와서 대부분 머리를 뜯습니다. 그래서 대머리가 되시죠. 자기 머리들을 자기가 다 뜯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제가 개인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항상 여기서 걸려요. 아니 얘는 좀 팔았다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잖아. 안 내려오면 어떡하냐고요? 다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 근데 사람이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 죽으라고 가르쳐놔도 딱 실전 들어가면 또 안 팔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를 하실 때 아니면 이제 갖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지금 사는 건 어때요? 반대죠. 왜?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예요. 뭐하러? 그죠? 네. 한동훈 씨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죠? 네. 그렇잖아요. 크게 보면 바닥일 수 있는데 도박이잖아요. 지금은 반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네. 그 다음에 원전 테마주 중에 이제 서전기전이라고 있죠, 그죠? 요즘에 이제 전기주, 전기 전선주 할 때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서전기전 같은 경우가 그게 똑같아요. 아니요, 같은 계좌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계좌로 해도 되고 본인 취향이죠. 네. 같은 계좌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천주 샀다. 천주만 팔면 되잖아요. 아 근데 거기서 그 계좌상에는 손실인데 에이 이게 어떻게 손실이야 그게. 머리에서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맞잖아요, 그죠? 천주는 내가 수익 보고 파는 건데 어디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 자, 귀찮으면 한 계좌에서 하셔도 됩니다. 목표는 평단가 낮춰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서정기전 같은 경우 여기가 4,000원 정도거든요, 대충. 지금 얼마 6,000원이죠? 그러면 벌써 50% 올라갔어요. 근데 야무지게 올라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다니까. 제가 낮에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주식을 사놓으셔야 된다. 나중에 보면 비싸서 못 산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50% 더 올라갔죠. 60%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안 그래요? 맞죠, 그죠? 한 60% 되는 것 같다, 그죠? 얘를 올라간다. 그러면 똑같은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산 사람들이 만약에 단기로 끊어내겠다. 그러면 이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여기가 딱 15에서 20% 수익. 근데 약간 꺾이죠. 꺾였다가 또 간 거예요. 왜? 이게 올라간 거는 왜 갔냐면 전기전선주들이 가니까 그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기 특히 전선 관련주들이 개별주들이 거기서 지금 추가 오버슈팅이 세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너스예요. 이건 원래 바로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근데 올라왔다고요. 왜? 또 대한전선 뭐 이런 애들 막 미친듯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묻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문봉들 많죠. 거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물대가 되게 센 거라고. 근데 올리잖아요. 근데 올리긴 하는데 지금 여기쯤에서 걸려가지고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단기로 봤다. 그럼 여기서 파는 게 맞아요. 맞다고. 더 올라간다고 속상할 게 없다니. 이거는 그냥 어쩌다 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충 얘기하시나요? 아니 뭐 맞잖아요. 대한전선 차트 한번 이따 보세요. 날아댕기지 지금.
그러니까 가는 거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서정기전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죠? 네. 많이 이게 손실이 많이 회복이 됐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실수로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이제 왜 샀겠어요? 내 정신이 아니니까 여기서 사는 거지. 여기서 주식 살 때는 죄송한데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상한가 나오고 난리 지르고 있는데 여기서 물렸다는 얘기 아니죠. 물렸다는 얘기잖아요. 뭐예요? 내 정신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요. 근데 본전 왔죠? 그러면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잘라버려. 바로 그냥 망설이지 말고 카트. 왜겠어요? 거래 되게 많고 거래 별로 없잖아. 그리고 바로 올라올 게 아니었는데 운이 좋아서 올라왔죠? 네. 그러면 파는 거죠. 저 같은 팔려고 합니다. 중장기 투자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파시라고 합니다. 왜? 그분이 머뭇거리죠? 내가 한 번 더 물어봐요. 여기 3,800원 갔을 때 어떠셨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대부분 죽는 줄 알았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또 3,800원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왜? 그 힘들었던 게 너무 싫은 거라. 응? 실제로 그래요. 네. 내가 이거 빨리 이 사람 이거 팔아줘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분 위해서. 응? 바로 그냥. 네.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안 팔고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후회하지. 아우 이런 거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네. 그분들 욕이니까 내 얘기를 안 하지. 네. 하여튼 벌써 뭐 또 짜증이만 날라오잖아요. 생각만 해요. 이런 거하고 이제 유니온 시간 거의 다 됐네요. 네. 유니온 요거하고 시간 다 됐으니까 신성홀딩스 내일 해드릴게. 내일 종목을 더 갖고 올게요. 일단 오늘 하려고 준비한 거 중에 2개를 못했는데 신성홀딩스랑 유니온이거든요. 남은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서둘러 하다가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니까 내일 해드리죠. 유니온 이거 예쁘지 않아요? 그죠? 사지는 마세요. 회사가 좀 거시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니온 회사 이름도 왠지 좀 있어 보이고 이런 거죠. 그죠? 네. 요거하고 그 신성홀딩스 내일을 해드리고요. 종목을 제가 더 갖고 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시황은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인이 올해만 20조 원을 사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안 떨어지고 옆으로 횡보한다는 거는 나 조정받기 싫어 그거거든요. 나스닥도 지금 조정받기 싫어 그거예요. 저러다가 또 미 연준 의장이 그분의 그분의 그 취미죠. 그분의 취미대로 또 말 바꿔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주시면 날라가겠죠, 그죠? 날라갈 거예요. 특히 누가? 신흥국 그쪽, 특히 원자재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신흥국들 이머징 마켓이 갈 때는 원자재를 보는 겁니다. AI하고 전기차가 아니라 AI하고 전기차가 아니고 어딜 봐야 된다고요? 원자재를 봐야 된다니까.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원자재 시장이 많이 가서 그 당시에 그쪽에 투자한 사람들 떼돈 벌었어요. 떼돈 벌었다니. 정말로 떼돈 벌었어. 그냥 말도 못하게 돈 벌었어요. 그때 그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대형주가 아니고 개별주들,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인데, 내일 한번 또 해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올라올 걸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 내가 단기로 끊어낼 건지 스윙인지 중장기인지 또는 물타기였는지 생각을 잘 해놓으시고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실제로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을 할 때는 매물대 부딪힐 때 강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올라오는지 재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수급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들어오는지 그때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확인 안 해도 그때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얘가 테마주다 그러면 서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대장인지 부대장인지 꼴찌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멍하니 들고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 올라올 때 잘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공개 방송 때는 이제 회원가입 하시면 날짜를 추가로 더 드려요. 3개월, 6개월, 저희는 또 1년이나 1년 6개월 결제하시는 분도 많은데,
날짜를 더 많이 드리거든요. 공개방송 기간 때 결제하시면. 그러니까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까지니까 그거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낮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중에 이제 실시간 방송 열어서 공개방송 진행하니까 내일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 무소TV하고 여기 밥TV 쪽으로 돌아와서 방송을 직접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 시장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금 외국인 잘 사고 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으니까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제 뒤에 여기 김 실장님 잠깐만요. 테마주 오늘 급등한 것들 쭉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 순환매 요거 쭉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장중에 시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테마주가 뭐 올라왔는지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말씀 마저 드리고 또 끝낼게요. 덕담인데,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만큼 그게 여러분들이 땀 흘리신 거거든요.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그렇게 땀을 흘려요?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 꿈이 뭐예요? 메달. 메달 따는 거죠. 여러분들도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메달 따시는 분도 있고 동메달 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벌고, 아주 많이 벌고, 그냥 적당히 많이 벌고,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려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신 거예요. 헛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은 그냥 구슬땀을 흘렸지만 여러분들은 피땀을 흘리셨거든요. 피땀. 이게 이렇게 더럽고 사악한 장에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 내고 파세요. 잘 되실 거니까 자꾸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꾸 나쁜 생각하게 만드는 놈이 있으면 자꾸 쫓아내세요. 그 놈이 왼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이에요. 가족이거나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네. 물리치시고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